뉴 노엘 마스터님의 스피치를 듣고 내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다들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귀하신 노엘 마스터님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또 꿈과 희망과 비전과 또 사업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힘을 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뉴 노엘 마스터 송은경 마스터님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박수로 초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송은경입니다. 네, 우리 구현희 본부장님 닮아서 그러신지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다들. 네, 그 리더분의 성격에 맞게 약간 분위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구현희 본부장님 제가 그때 오프라인 세미나 때 강의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왜 그 공식적인 자리에 서면 왠지 친해 보이잖아요. 연예인 보면은 나는 항상 친숙한 사람 같잖아요. 그죠? 구현희 수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었는데 사실 우리 카톡 처음 한 사이거든요. 근데 너무 반갑고 친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응을 너무 친한 사람처럼 했나 봐요. 구현희 스타님이 되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재밌게 강의하시는 모습이 홀딱 반했었거든요. 그리고 서스럼 없이 이렇게 나의 표현을 용기 있게 되게 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와, 저분 진짜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라서 개인톡이 왔을 때 되게 깜짝 놀라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구스타님 방에 또 초청이 돼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주부였어서 근데 이제 제 이야기는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 또 오늘 이 시간을 귀한 시간 내셨는데 저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일 진행해 가는 과정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그 곳곳마다 힘들고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곳에서 계시는 동안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게 하고 조금이나마 힘을 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그걸로 만족하고 저의 이야기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장 도전하면서 우리 이제 구스타님도 언젠가는 혹시 계획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총장 가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총장을 가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송은경의 애터미 스토리. 저는 어떻게 애터미를 만났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다음에 총장 도전하면서 어떤 일들을 있었고 여기서 또 배운 게 뭔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본사에서 진행해줬던 스케줄표예요. 진짜 많은 세미나들이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었죠. 이 한 곳에 모인 인원이 적어도 한 2,000명 정도 됐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 세미나로 계속 초청을 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강의를 듣고 온몸으로 이 열정을 느끼면서 일했던 시기가 있었죠. 정말 많이 모여있지 않아요, 사람이. 진짜 자리 없어가지고 맨날 동동거리고 다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이때 보면. 그래서 막 진짜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몸을 부대끼면서 이렇게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죠, 우리가. 근데 그걸 딱 이제 못하게 된 상황 잃고 나니까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걸 또 나중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모여 있죠. 여기에서 또 오프라인 때는 오프라인대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정보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재가 되고 또 발빠르게 본사에서 또 그런 것들 미리 파악하고 이렇게 멋지게 그 어느 회사보다 정말 자랑스럽게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는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 세계로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퍼져가 나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전에는 나라별로 따로따로 움직였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동시 통역을 통해서 한 곳에서 일어나는 정보들, 한 곳에서 전하는 정보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가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리 또 이제 온라인으로 오늘도 초청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똑같은 환경에서 전해주는 정보를 듣는데 누구는 이 정보를 알아듣지 못하고 누구는 알아들었는데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누구는 끝까지 이 일을 붙들고 성공해내고야 마는 사람들이 남이더란 얘기죠.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 애터미가 나한테 왔을 때 나에게 이게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와의 인연이 맺어진 이유 내가 이 도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택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간절함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선택한 사람들이 포기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갖고는 이 일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힘든 부분들을 버텨가기는 쉽지가 않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셨으면 지금 이제 일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 Y를 찾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찾긴 했지만 이걸 버텨가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난 어떤 마음으로 버텨가야 되는지 오늘 그걸 좀 같이 나누고 싶고 찾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분들의 이야기나 세미나를 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타이밍이 왔을 때 이 Y가 찾아질 거예요. 그 찾아지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제대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애터미를 만났냐면요. 저희 시어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랑 어머니랑 이제 며느리, 그러니까 딸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들만 둘인데 결혼하고 왔더니 이제 딸같이럼 잘 대해주셨고 그래서 되게 갈등이 없는 고부간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유방암에 딱 걸리시고 나니까 좀 마음이 되게 아프고 제가 뭘 해드릴 게 없어서 이제 같은 동네에 살긴 했지만 조금 이렇게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가 음식을 하시면서 치료를 받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 저희 집에 와 계시면서 이제 치료를 받자 수술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저희 집에 와 계시는 동안에 어머니가 화장품이 떨어지게 되고 화장품을 주문했는데 그분이 애터미를 막 시작하고 계셨던 분이고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해모임도 가져오시고 화장품 애터미 것도 가져오시고 원래 저희 어머니는 다른 제품을 쓰고 계셨거든요. 그 제품도 가져오셨어요. 저희 거실에 쫙 펼쳐놓고 이제 뉴스 동영상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뉴스 동영상을 보시고 와, 이 제품 난 마음에 들고 믿음이 간다. 나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의사 선생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는 했지만 또 어머니가 이게 믿음이 간다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독약도 내가 믿고 먹으면 약이 될 수도 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워낙에 완고하게 이제 얘기하셔서 그냥 이제 구매를 하셨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이상하게 이 제품이 끌리셨는지 화장품도 이 화장품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씀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이 제품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 사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어머니 아시는 분 면전하다 대고 제가 싫어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격을 들어보니까 제가 쓰던 것보다 저렴하고 그래서 그냥 있었지만 하나를 사 놓게 된 게 결국 인연이 돼서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저는 화장품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됐고 화장품을 써보는데 이제 제 거 다 떨어진 후에 이제 제품을 쓰는데 한 3주 정도 썼을 때 피부톤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원래 좀 무뎌요. 이런 느낌에. 아무거나 발라도 사실 뭐가 나는 피부가 아니라서 막 한 가지 브랜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제가 쓰고 싶은 제품들 그냥 사서 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자꾸 느끼게 되는데 화장품을 쓰면서. 왠지 예뻐 보이기도 하고 세수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투명해진 느낌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느낌들을 제가 계속 느끼면서 와, 이 화장품 진짜 좋은가 보다 뉴스에 나온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나 이제 화장품 이걸로 바꿔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감동이 없을 때는 저의 이제 저랑 이
어머니 아는 지인분이 저희 집에 이렇게 설명하고 집을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애터미로 바꿔 써봐. 생활비가 많이 절약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그땐 사실 제가 흘려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나 이 제품 계속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 말이 또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던 행동을 해봤어요. 이 생활비가 얼만큼 절약이 되는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저는 좀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따지고 쓰는 스타일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거는 계산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기초는 이제 많이 이제 뭐 떨어지는 것들이 각자 다르니까 제가 이게 한 달에 하나 정도씩 꼬박꼬박 쓰는 제품이 폼 클렌징이었거든요. 그걸로 제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폼 하나 바꿔 쓰면 얼만큼 절약이 되나? 1년치를 따져봤더니 제가 3만 원대 폼 클렌징을 쓰고 있었고 애터미 폼 클렌징 8,000원이었거든요. 8,000원짜리가 3만 원짜리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어때요? 바꿔 쓰는 거 무리 없죠. 바보 아닌 이상. 그래서 저는 이제 이 8,000원짜리가 훨씬 좋으니까 난 무조건 바꿔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본 거죠. 1년치 3만 원 곱하기 12개, 8,000원 곱하기 12개 하니까 폰만 바꿔 썼는데 1년에 20만 원 넘는 돈이 절약이 되는 게 그냥 수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치상으로 계산이 딱 나오니까요. 제가 안 하던 행동을 한 거예요, 또. 뭐였냐면 우리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야 폼 클렌징 이걸로 바꿔 써봐.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언니랑 저랑 똑같은 폼 클렌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생활비 절약되는 걸 우리 언니도 좀 같이 그래서 생활비가 절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제가 소개를 하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 과정을 참 잘 거쳐갔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걸 파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엄두도 안 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이 내가 써보고 나한테 좋은 거 이익이 되는 걸 내가 먼저 느끼고 이거를 우리 언니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우리 언니한테도 좀 이런 이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져서 지금의 제가 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이거 처음에 보면 파는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게 일인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좋아서 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친해지게 된 거예요. 애터미 하시는 분들 친해지니까 센터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하고. 근데 사실 저 모르는 분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색해가지고. 예, 그런 성격인데 이 희한하게 애터미랑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안 하던 행동들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혹시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나 이런 거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그 초청하신 분 내가 안 가면 안 들어가면 또 속상해할까 봐 억지로 와서 앉아 계시는 분 내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 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센터에 자주 가서 보니까 저희 센터장님이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원하는 게 이 자리 채워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출근을 안 하니까 강사님이 오시면 사실 미안하잖아요. 몇 명 안 앉아 있으면. 그래서 그걸 이 사람이 되게 이 센터장님이 되게 원했어요. 저는 시간이 있었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거기에 가서 자리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됐고 그런데 제가 이걸 사업으로 생각하고 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듣는 내용들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냥 자리 채워주는 것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저희 센터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목요일마다 원데이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어제 다녀오면서 내가 많이 울면서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신규를 그 대전 대덕특구에서 그때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까지 저기 잘 초청이 안 돼. 근데 이제 아무튼 어떤 분이 가신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찰떡같이 약속을 하고 이제 새벽같이 이제 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문자 하나 딱 보내놓고 전화를 안 받고 못 간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혼자 그 또 새벽길을 운전하면서 가는데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이 안 붙나. 다른 사람들은 신규도 많이 모시고 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서럽더래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울면서 갔다 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라고 제가 옆에 가서 앉아 있어 줄게요. 이러고 쫓아간 게 세미나였어요.
그 전에 센터에서 IPTV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회장님 영상으로 강의를 듣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원데이도 가고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곳에 또 초청이 돼서 가게 돼요. 그때 제가 이때가 제가 제품을 쓰고 소개하고 캐시백도 몇 번 받고 센터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1년이 지난 정도였어요.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드디어 제가 박한길 회장님의 실강을 듣게 되고 자리도 너무 좋았어요. 맨 앞자리. 근데 신규니까 그 맨 앞자리 회장님 그 침이 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듣는데 책상도 있고 맨 앞줄만 책상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 많은데 저만 뭔가 대우받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다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내가 한 토시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좋았지만 첫째 날 마지막 강의에 제가 저의 Y를 찾게 된 거예요. 뭐였냐면 박 회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애터미의 경영 목표 첫 번째는 고객의 성공이다. 근데 그 고객들의 성공적인 삶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30대 후반 넘어가는 시기였거든요. 후반으로. 제가 그렇게 살 동안 아무도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못 들어봤어요, 저는. 근데 이 회사가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고객이 전데 이런 고객들에게 이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게 경영 목표 첫 번째라고? 와, 되게 생각은 멋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듣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크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이걸 끌어다가 내 삶에 적용시킬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멋있는 생각이다 해서 멈췄지. 근데 하나하나 또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에게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시간이 있을 텐데 요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쓰는 이유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잘 살다 가야 한이 안 맺힌다.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하면 마음에 한이 맺힌다. 그래서 우리 여한이 없는 삶을 좀 살다 가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써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자.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하나하나 들으면서 저에게 뭔가 뒤통수 한다 얻어맞는 그 말이 사랑하는 부분에 이제 있었어요. 저는 잘 사는 부분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집도 만족하고 살았고 32평 아파트에 4식구 사는데 그냥 전 좋았어요. 그게 정서하기도 딱 좋고 그냥 제 생각의 크기가 거기였던 걸 수도 있는데 차도 사실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전 마티즈 타고 다녔거든요. 신랑이 생일날 저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 너무 만족하고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못 탄다고 막 한이 맺힐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랑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실 때 부모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님께 용돈 드릴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해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하는 이유다. 저는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부자들은 좋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지. 어떨 때 가끔. 근데 나에게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왜 못하냐 이거죠. 근데 이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강의들 들으신 분도 있었지만 나에게 와닿는 얘기들이 다 다르죠. 근데 저는 왜 여기서 걸렸냐면 제가 살아온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님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저의 머릿속 추억 속에는 이 살아왔던 것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이게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자극이 될지 모르는 거죠. 저는 이게 제 마음을 터치를 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과거에 저희 부모님들께서 3년 내리 농사를 짓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빚을 잔뜩 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달동네에 3층 집 지하에 주인집 지하 그 연탄재를 쌓아놓는 곳에 한켠에 쪽방이 있었고 방에서 나온 바로 연탄재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바로 옆에 시멘트로 이렇게 발려 있고 그냥 거기에 물이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석유 골로를 놓고 부엌 겸 세면장으로 쓰고 있었고 화장실은 저기 멀리 가야 됐었고 계단을 내려가면 낮인데도 깜깜해서 굴 같아요. 그래서 그 겉에다 불을 켜지 않으면 이렇게 입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곳에서 이제 저희가
서울 생활을 시작했고 저희 엄마가 뭐 농사 짓다가 망하신 분들이 기술이 없잖아요. 올라와서 할 게. 그러니까 파출부 하셨고 아빠는 청소부 하시고 이렇게 이제 서울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때가. 아 우리 집이 되게 가난하구나를 처음 느껴봤어요. 시골에 있을 땐 사실 뭐 먹을 걱정은 안 하잖아요. 밭에 나가면 먹을 게 다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서울 생활 이렇게 시작되면서 제가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돈이 없어서 서름당하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고 자랐어요. 엄마가 이 월세를 빨리 제때 못 내 가지고 주인 아줌마한테 이렇게 혼나고 있는 모습들. 그다음에 우연히 빚쟁이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막 실갱이 하다가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한테 던지려고 던진 건 아닌데 이렇게 막 집어 던지다 엄마 입술이 잘못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시퍼렇게 죽어가고 엄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그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엄마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얼굴이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각인이 돼 있어요. 아직도. 그런 모습들. 우리 아빠는 추위에 이제 맨날 그 청소하고 새벽에 나가시니까 이제 이 볼이 모세혈관이 다 동상 걸려가지고 막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자라서서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나 그 돈 좀 벌어다가 우리 엄마 좀 갖다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뭐 많은 돈을 갖다 드리진 못했겠죠. 제가 벌면 얼마나 벌었겠어요. 근데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제 생활고를 같이 해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그래도 엄마 아빠가 많이 위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계속 엄마 아빠랑 살 수 없으니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전 결혼하자마자 집이 있었고 남편은 교사에 그냥 안정적인 직업에 많은 돈은 갖다 주지 않지만 그냥 평범하게 내가 생활비만 잘 좀 절약해서 쓰면 일을 하지 않아도 살림만 하고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주어지게 돼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제 살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 때 내 눈앞에 계속 보이잖아요. 그런데 따로 살게 되면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멀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 자체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이 안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살아오기를 그래서 엄마 아빠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제가 10년 만에 애터미를 만났거든요. 결혼한 지. 이제 그 생각이 막 들면서 아, 내가 좀 편하게 산다고 우리 엄마 아빠를 다 잊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막 밀려오면서 굉장히 많이 눈물 흘리면서 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나한테 왜 들려주는 거지?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메시지를 찾으려고 자꾸 이제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엄마 아빠를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표현했지만 만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생신 때, 명절 때, 뭐 어버이날 이럴 때 항상 찾아가서 용돈 드리고 밥 먹고 이러고 왔는데 뭘 안 봤냐면 우리 엄마 아빠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체크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회장님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게 인지가 안 됐던 거죠. 왜냐면 저희 이 이남 이녀 자녀들 잘 키워서 출가를 다 시켰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나이가 딱 들어버렸고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또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비를. 그렇게 근근히 살아오고 있었는데 누구 한 분이라도 아프면 바로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 그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까지는 잘 왔던 건데 미래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쭉 인생 시나리오를 썼는데 사실 여한이 없는 삶을 살라고 해서 쓴 건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잘 사는 부분은 제가 좋은 차를 못 탄다고 한이 맺힐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집을 더 큰 집에서 못 살아본다고 한이 맺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부? 사회에 기부하는 거 내가 못하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막 한이 맺힐 그럴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럼 내가 이거 이루지 못하고 가면 한이 맺힐 게 뭔 거 같으냐 이걸 봤더니 쓴 거 중에 사랑하는 부분 챙길 때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별로 걸리지 않았어요. 형제 자매들은 다 젊으니까 자기네들 알아서 살면 되고 이런 생각이었고 근데 부모님이 이제 딱 보인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서 우선순위를 그러면 나는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정말 해보고는 싶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게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딱 뽑아가지고 써놨는데 이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생활비 300만 원만 봐도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적성에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일이. 왜냐면 영업 같았고 난 영업을 못하는 사람. 난 인맥도 없고 파는 거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내성적이고 아무튼 영업이랑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잘 못하는 일을 해가면서 그 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200만 원 넘게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300만 원을 왜 써놨는지 200만 원이라고 써도 됐는데 이렇게 써놓고 너무 크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참 잘했던 게 뭐냐면 너무 커서 나 못할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만큼일까? 그거라도 한번 해보자로 좁혀갔어요, 생각을.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던 것이 이제 좁히고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엄마,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요. 딸이라서 그런지. 엄마, 나, 우리 시어머니 다 똑같이 여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참 사는 모습이 다르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면만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으세요. 여유 있으시고 혼자 평생 쓰시고 가셔도 남을 만큼 아버님이 참 잘해놓고 가셨어요. 저는 남편 덕에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이렇게 살림하는 재미도 느끼면서 소소한 행복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됐고. 근데 저희 엄마는 평생을 일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엄마라는 사람을 인지할 때부터 그 전부터 일을 하셨겠죠. 참 사는 게 다르다.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한 번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엄마 이 일에서 좀 해방시켜 주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제가 좁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세웠던 목표가 뭐였냐면요. 엄마 월급 70만 원. 그 당시 저희 엄마가 아파트 공사 현장 사무실 주변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또 때로는 이 뒤에 배경에 보이는 사진이 지금 저희 이 태교원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다산 쪽에. 거기에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느라 이걸 찍어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저희 엄마가 이게 뭐냐면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자재 올라가는 카예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 근데 지금 너무 잘 만들어져 있죠. 안전해 보이죠. 근데 저희 엄마가 이 일을 하실 때는 그냥 레일에다가 덜컹덜컹 달려가지고 매달려서 진짜 그냥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냥 그렇게 허술하게 사방에 뚫려 있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걸 타고 20층 넘는 곳을 오르락내리락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이제 덜덜덜 떨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 온 거죠. 그렇게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 7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벌어야만 해서 우리 엄마는 그런 곳에 저런 곳에 가서 일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 월급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으면 우리 엄마는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라도 한번 해보자.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몇 명 되지 않는 소비자 가지고 한 달에 한 달은 아니어도 가끔 6만 얼마, 7만 얼마 이렇게 탔었거든요. 몇 번을. 그러면 내가 진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열심히 해가지고 2년이 걸리건 3년이 걸리건 한번 해보면 뭐 소비자 100배 안 늘어나겠나 그냥 이런 생각이 아주 단순하게 보상 플랜을 100% 이게 완벽하게 이해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 소비자 100배 늘리면 70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70만 원, 우리 엄마 월급 70만 원 향해서 이제 제가 뛰기 시작한 거고, 아까 우선순위 중에 아파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저희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되게 많이 일을 하셨거든요. 남 집 짓는 데는 열심히 가서 일해줬는데 당신은 한 번도 아파트라는 곳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나가는 말로 나도 아파트라는 곳에 한번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엄마는 잊어버리셨을 거야. 근데 내 마음에 꽂혔어요. 그게 왜냐면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파트에 딸은 살고 있는데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면 아파트 천지잖아요. 진짜 아파트 천지잖아요. 그곳에 한 곳도 빈 곳이 없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이게 평생의 소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 제가 이 우선순위를 쓸 때 아파트에서 꼭 살다가 이렇게 계시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 아파트는 이제 나중 문제였고 우선순위는 이제 엄마 월급 70만 원을 향해서 이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스폰서랑 이제 상의를 했어요. 나는 인맥도 없고 말도 못하고 하는 거 못해요. 내성적이에요. 근데 엄마 월급 이거 만들고 싶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랑 같이 모로를 상가 한번 돌아다녀 보자. 이러면서 이제 둘이서 하루 목표를 잡고서 막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같이 다닐 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이럴 때 이제 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게 되죠. 친구 중에 누군가가 뭐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갑자기 모임에 가면 왠지 막 나만 빼고 이렇게 뭔가 기운이 자기네들끼리 돌고 있다든지 이런 소외된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참 그래도 잘 꾹꾹 누르면서 참고 버텨갔거든요. 근데 이제 콜드를 도는 어느 날 모르는 집에 이제 곱창집에 들어갔어요. 한 4시 넘어서. 들어가 설명을 하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인상도 안 좋고. 근데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우리 이제 할 일을 하고 나오자고 해서 막 설명하고 이제 나오는데 뒤에다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오늘 재수 온 붙었다고 그러면서 개시 전에 잡상인이 들어와 가지고 막 그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당하는 순간에 제정신이 확 돌아온 거죠. 미쳐 있다가. 회장님이 제정신 돌아오면 성공 못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정신 돌아와서 스폰서님한테 그랬어요. 나 이거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집에 가버렸어요.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도 진짜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내가 왜 이걸 알아갖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살아? 나 남편 그늘에 그냥 쏙 들어가 살아도 먹고 살만 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이제 막 울다 보니까 그 꾹꾹 남아 눌렀던 이 친구들 막 서름당하게 했던 이제 서럽던 그 친구들 생각도 나고 막 그러면서 막 폭발한 거죠. 그때.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길래 그냥 막 울었어요. 엉엉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울다가 기운이 빠지잖아요. 많이 울면. 가만히 있는데 가슴속에서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애터미를 해본다고 다녔냐. 그때 생각하니까 이제 엄마 월급 이거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해놓고 엄마의 그 지긋지긋한 일에서 해방시켜준다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소금 한 번 맞았다고 집에 와서 깨갱해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우리 엄마는 평생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일만 하시다 돌아가시면 내가 나중에 뭐 좀 여유가 있고 잘 산다고 해도 가슴 한켠에 계속 마음 아픔이 남아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센터로 다시 갔어요. 그 뒤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이 70만 원 월급을 내가 분명히 만들어낸다라는 마음으로 가슴에다 꽉 박아놓고 단단히 마음을 다시 한번 먹고 이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도 조금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애터미의 보상 플랜의 특징, 시스템의 능력, 힘 이런 것들이 제 조직 안에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저 혼자 하는 일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좀 버텨가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제품을 써본 소비자들 중에 소개해주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또 같이 일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내 팀들이 점점점 성장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내가 한번 한 곱이 넘기는 부분이 내가 시작해서부터 이 시스템의 능력이 내 조직 안에 어떤 작동을 하기 전까지 내가 버텨가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힘이 뭔 것 같냐면 저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찾았던 그거를 가슴속 깊이 그다음에 아주 단단하게 결단을 해야만 그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지나왔더니 제 월급이 늘어가게 됐고 지금 현재 저는 엄마 아빠에게 생활비를 매주 80만 원씩 드려요. 주마다. 그러면 한 달에 사주면 320만 원. 제가 써놨던 그 액수를 넘어섰죠.
5주 되면 얼마예요? 4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급으로 그냥 80만 원,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80만 원을 그냥 보내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은 지금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일을 한 이유가 뭐였어요? 엄마 월급 만들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저에게 애터미에서 수입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애터미를 우리 엄마 월급 만들려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내가 조금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내가 여기서 성공하면 그때 해야지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여기 일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오토 판매사가 넘치는 오토 판매사일 때였어요. 그때 저는 한 번 더 저를 벼랑 끝에 세워요. 여러분 오토 판매사가 조금 넘치는 오토 판매사면 돈이 많이 남거나 이러지 않아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돈이 남는 게 아니고 조직의 생명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완벽한 성공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넘치는 오토 판매사가 된다고 해서 파트너들 그렇게 되면 파트너들도 많이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그럼 내가 후원할 것도 나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많은 돈이 남지 않아요. 근데 제가 뭐 하나 딱 붙들고 왔냐면 내가 인생 시나리오에 써놓은 거를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이루어가는 모습을 파트너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일을 진행해가는 과정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제가 진짜 엄마한테 그냥 저를 벼랑 끝에 세웠다는 게 뭐냐면 엄마한테 그냥 선포를 했어요. 엄마 내가 앞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일 그만두자. 이 얘기를 뱉어버렸어요. 제가 엄마한테. 그게 70만 원이었지만 왔다 갔다 교통비 안 들고 밥값 안 든다고 생각하면 50만 원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 맘대로. 이렇게 그냥 뱉었더니 저희 엄마는 제 말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그만둬 버리셨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뱉어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무조건 가야 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고 하다가 힘들어도 포기해서는 돼요, 안 돼요?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환경으로 집어넣었던 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힘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리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을 때 리더스 클럽 들어가면 연봉 1억 이상이니까 뭔가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파트너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저를 벼랑 끝에 세워요.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내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50만 원 드릴게요. 라고 뱉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이제 또 화요일마다 이렇게 계시는 거지. 50만 원 기다리면서. 그러면 저는 화요일날 저의 후원수당이 들어오면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계좌로 50만 원을 그냥 보내요. 남은 한 주 동안 사는 건 이제 내 몫이야. 내가 굶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걸 저질러야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쫄쫄 굶었을까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사실 흐지부지 다른 데로 다 나갈 건 나가요. 그런데 진짜 그걸 내가 옹골지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딱 쓰면 그걸 해내는 사람이 되더란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도 연말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제가 리더스 클럽에 한참 있었어요. 2015년도에 들어가서 올해 3월 달에 제가 로얄 리더스 클럽 들어갔다 문자 받았으니까 되게 오래 있었죠. 리더스 클럽에. 그때 이제 제가 월 200 좀 넘는 돈 들이면서 가슴속에 스물스물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0만 원 정도 드리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 우리 이제 인생 시나리오 계속 나누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가 수치를 뭐라고 써놨냐면 엄마 아빠 생활비 300만 원이라고 써놓은 걸 파트너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200만 원에서 계속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안 되겠다. 이게 하나라도 내가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2019년도부터 1월부터 내가 이거를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엄마한테 또 얘기했어요. 엄마 내가 이제 일주일에 80만 원씩 드릴게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 이제 80만 원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화요일마다 수당이 들어오면 아무 생각 없이 80만 원 그냥 입금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은 날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내 인생 시나리오에 아까 부모님 생활비 300만 원 드리기를 하나를 이룬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엄마 지금 이제 일주일에 드리니까 5주 되면 4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저희 엄마는 5주 되는 달이 언젠가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5주 때는 400만 원 들어오니까. 아무튼 그래도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행복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루는 사람이 됐고 저희 엄마 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작년 2월에 저희 엄마가 아파트로 이제 입주를 하셨어요.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집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5억을 내가 돈으로 모아서 갖고 가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좀 바보 같죠? 한 번도 저희 엄마 아빠가 집 사는 모습도 못 봤고 또 저는 결혼하자마자 그냥 집이 있었어서 그런 과정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여기저기 이제 아프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하시게 되고 막 그 과정들을 보니까 아 나중에 진짜 아파갖고 누워 있을 때 아파트 들어가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젊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좀 있어야 아파트 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저한테 목돈이 없으니까 좀 아직 멀었는데 이런 걱정이 돼서 제가 그냥 답답해서 시세라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움직임이었죠. 작은 움직임. 그랬는데 그 과정, 돌아다니는 과정 중에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대출 이자를 이렇게 따져봤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얼마 안 됐어요. 매달 나가는 돈. 진짜 옛날에 회장님이 한 가정에 지금 수입 외에 50만 원만 더 들어와도 지속적인 소득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집의 평수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이 대출 이자를 보면서 진짜 몇십만 원 안 되는 돈 갖고 아파트 평수가 아파트로 들어가 살 수 있는 돈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추진했어요. 매달 8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 엄마가 이 3층에서 다리 아파가지고 기어서 올라가는 이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매달 80만 원만 투자하면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진작 알았으면 제가 진작 해드렸을 수도 있었을 텐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2월 달에 그렇게 해서 아파트 들어가게 돼요. 저희 엄마가 저희가 서울에 살다가 퇴견이라는 동네에 이사 왔을 때 그때부터 이 빌라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 빌라의 지상에 살았던 게 아니고 지하에 살았어요. 이 빌라의 구조가 층당 지하 하나 방식이 이렇게 딸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309, 209, 109 지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면 이렇게 한쪽에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집들이 같이 그 방을 쓰는 사람들이 같이 쓰는 공동 부엌이에요. 공동으로 부엌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엌 앞에 이렇게 방이 이렇게 나란히 세 개가 있고 이런 곳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 방 한 칸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온 식구가 또 이제 벌고 하니까 옆에 방 하나 더 얻고 또 그 옆에 방 하나 얻고 그래서 한쪽 지하를 전체를 우리 집이 쓰면서 이제 그 부엌이 저희 부엌이 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최근에 작년 2월까지 그 아까 보였던 3층에서 저희가 이제 엄마가 그때까지 거기 사시다가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 엄마가 들어가 사시고 계시는 아파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남향의 32평 아파트. 뭐 새 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환해서 좋아요. 이게 어두컴컴한 게 아니라 일단 집에 가면 밝아서 좋아요. 이런 밝은 집에 살면 정신건강에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애터미 하면서
가장 희열을 느꼈던 순간이 아파트로 이사한 날이었어요. 저는 늘 살고 있던 아파트였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이런 보금자리를 또 이제 얻을 수 있게 됐고 그걸 또 제가 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대견했고 제가 이 집에 들어가 딱 보면서 송은경 장하다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송은경 진짜 잘 버텼다 너. 너무너무 뿌듯하고 좋았던 순간. 이거는 이제 제가 본부장 승급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이제 해외여행을 같이 갔었어요. 그랬는데 이때가 저희 부모님이 70세가 훌쩍 넘었을 나이인데 여권을 처음 만드셨어요. 이때. 그러니까 먹고 사시느라 국내 여행커녕 뭐 해외여행 꿈도 못 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권을 만들면서 되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해외여행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가셨는데 이제 딸내미가 본부장 승급했다고 본사에서 이렇게 잘해주시잖아요. 대우도 잘해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 뿌듯해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그 괌의 바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두 분이서 너무 막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행복했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참 내 자신이 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선순위로 뒀던 생활비 300만 원, 그다음에 아파트 사들이기 이거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제대로 이룬 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제 이 두 가지만 이루었는데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근데 여러분 평범한 제가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렇게 한번 하고 싶다. 저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생각만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죠. 너무 잘 됐던 것이 이 애터미 안에 보상 플랜의 시스템, 제품의 시스템, 시스템의 능력, 제품력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평범한 저에게 제가 초기에 버텨간 어떤 순간까지 그래서 그 조직의 이 시스템의 능력이 시스템의 힘이 작동할 때까지 버텨가는 그걸 했더니 이 시스템이 내 조직 안에 작동을 해서 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더라는 거죠. 모르고 시작됐지만 그게 뭐였냐면 가입비 진입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품을 쓰다가 뭐 가입비가 있었으면 저는 가입 자체를 안 했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네트워크에 대한 그 선입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집 날리는 것도 제 옆에서 봤고. 근데 어쨌든 그거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으면 저는 아예 시도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가입 무료 가입이라고 하니까 몇만 원 싸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어서 가입했고 제가 회장님 강의를 듣고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만약에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었다면 저는 목돈이 없었어요. 저희 남편이 안정적인 직업이긴 했지만 많이 갖다 주질 않았거든요, 돈을. 한 달에 100만 원을 타서 애들 학원비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비 이렇게 쪼개서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돈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입비가 있었으면 저는 아예 생각도 못했을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월간 유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있었으면 저는 매달 이걸 못 해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이 강했다 해도 부담스럽고 이걸 제가 팔아내야 되거나 사야 되고 막 이게 계속 있었으면 못 버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무한 누적, 무한 단계. 지금 제가 이 수당을 받고 있는 게 매일매일 일당의 포인트가 이게 뜨는 게 사실 제가 아는 사람들이나 단계를 이렇게 제안했다면 저는 빵원 받아야 되거든요. 제 위에 제가 일을 잘 못해가지고 위에가 다 빨개요. 그 대수 제한이 있었으면 영원 받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죽든 살든 계속 이어져 가다 보니까 단계를 제한을 두지 않고 무한 단계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누군가 지금도 지금 소비자를 일으키고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가입이 돼서 제품을 구매하는 그 PB들이 내 하위에 있다라는 이유로 다 공유를 해주는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 PB가 뜨는 거고 이 수당을 받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으면 가능했을까 싶어요. 저는 외국어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인사도 제대로 잘 못해요. 그런데 저희 파트너 중에 파트너분들이 서로 외국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연결되어 가지고 미국에도 지금 일하는 분이 계시고 필리핀에 이번에 본부장이 나왔어요. 현지인이 국장이 두 분이 나오고 현지인이 됐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한국 분들은 이제 직급자들이 좀 있는데 현지인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그분들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저랑 말도 안 통해요. 그런데 제 하위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그분들의 노력이 또 저한테 이렇게
수당으로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상한선이 있어서 지금 시작하건 나중에 시작하건 내 파트너들 지금도 제가 자신 있게 늦지 않았으니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외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의 힘이 이제 평범한 저에게 주어져서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 이게 송은경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인가요? 아니죠. 우리 구현이 스타님한테만 주어져서 성공한 걸까요? 아니겠죠. 회원 가입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등하게 주어지는 기회고 혜택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누구는 잡고 누구는 못 잡고 누구는 하다 그만두냐고. 이걸 찾아야 돼. why. 그리고 내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 도구가 나한테 와서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지금 평탄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어딘가에서 수입원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그 수입원이 끊겼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괜찮을 거야. 뭐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게 끊겼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불망위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편안할 때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면 든든하게 갈 수 있는데, 저희 파트너분들도 저기 평안할 때 저희 말들을 안 듣다가 쫄딱 망해갖고 와요. 애터미하러. 정말 안타까워요. 그럼 제품 쓸 돈도 없어. 막 이런 분들도 계셔. 진짜 내가 평탄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품도 많고 또 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면, 그리고 하나라도 좀 줄 수 있을 때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려면 이런 자리에 와서 항상 듣고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각도 해보고, 내가 지금 미래에 이렇게 쭉 간다면 내가 일 못하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을까. 그랬을 때 Y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없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없으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남편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라고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희 남편이 교사다 보니까 정년 퇴임하신 분들의 삶을 많이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교사들은 연금이 나오잖아요. 연금이 350 정도 나오는데도 생활 수준이 완전히 바뀌어요. 일을 할 때랑 안 할 때랑. 그 다음에 사람도 생기가 없어져. 맨날 할 일 없으니까 산에 갔다 오고, 뭐 할 거 없으니까 누구 전화해가지고 어디 뭐 할 거 없냐 이러고. 사람이 어떤 일이 있다는 게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너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고, 또 경조사 걱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경조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는 정년퇴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연락 오는 것들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취직 안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뜸해지는데 월세는 계속 내야 되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저희 신랑 친구가 스크린 골프장을 이제 오픈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억을 들여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닥치고 문을 닫아야 되고 거기 월세가 1,8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800만 원을 마이너스 쳐가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부분도 계시고, 그분은 자본이 있으니까 그렇다 쳐봐요. 근데 정말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그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크거든요. 그게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는 분 주변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한번 내뱉어 보세요. 그 여러분의 한마디가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퇴직을 생각해야 되나? 지금 회사에 나가는 게 가시방석인,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진짜 눈치 보이고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가 회사 다닐 수 있을 때 빨리 준비를 하는 것도 좋겠죠. 연세 드신 분들 노후 준비도 못했는데 자식들한테 손 벌리긴 진짜 싫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안을 찾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용기 내서 전하는 한마디가 정말 그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명감을 갖고 전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애터미 하시는 분들 가끔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직급 도전합시다, 해봅시다 하면 저 돈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애터미 하려면 그래도 좀 내가 보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나 성공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 생각이에요.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조직 성장이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초창기에는 돈이 없는 게 나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몸으로 때워야 되거든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성공하고 싶고 해야 되는 게 강하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해가 아니라 돈이 없지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해야 돼. 어쨌든 고생스럽지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소비자 구축하는 분들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안전하게 탄탄하게 조직 성장이 되는 모습을 봐요. 근데 돈이 좀 있으면 돈으로 그냥 할 생각에 그냥 돈 믿고 안 하시는,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셔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뭐예요? 돈을 언제까지 칠 수 있겠어요? 소비자가 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애텀이라는 거. 자꾸 인정하려 하지 마세요. 아니 핑계거리 자꾸 찾지 마세요. 나 돈 없어서 나는 안 돼. 아니라고요. 우리 임병구 단장님도 돈이 없지만 당신이 환경 속에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새 세트를 샀는데 이거를 당장 그냥 줘버리면 현금이 안 도니까 제품이 없으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당장 나한테 현금 줄 사람한테만 팔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은 찾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요. 자꾸 핑계를 대지 마세요. 자, 애터미와 생산자와 어떤 협업 관계를 맺어가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여러분 협력성선 스토리 선이라는 그 영상들을 몇 개가 있어요. 저희 팀이 지금 소비자들 방에다 그걸 올려서 댓글 달기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제품에 대한 믿음이 아주 굳어가요. 소비자들이. 그게 우리가 봐도 진짜 생산자와 애터미가 정말 잘 협력해서 좋은 제품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려고 서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저희에게 공급을 해주면 소비자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애터미를 알게 되고 가입을 하게 되고 제품을 쓰게 되는데 너무 좋고 싸다는 생각이 드니까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입으로 소문내. 이 소문내는 거에 대해서 또 나에게 수입이 생긴다. 그 소비자도 또 써보고 좋아서 소문을 내면 그 소비자에게도 돈이 생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입으로 떠들기만 하고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내가 재고 걱정 뭐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냥 차려놓은 밥상에 내가 숟가락 얹어서 열심히 알리고 다니면 내 수입이 생기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무 거저주니까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지. 이거는 진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이게 거저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서민이 돈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자본 투자 없이 성공해 갈 수 있는 일이 애텀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들, 코로나 갑작스런 이런 위기에도 생필품을 사재기에 하면 했지 안 사진 않았죠. 여러분 시대가 막 변화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르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뭐가 없어지고 일자리 없어지고 이런 얘기 막 들으면 여러분 좀 답답하긴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한 생필품을 소비하고 쓰고 이런 것들 안 없어져요. 그럼 우리 소득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만들어진 소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변함없는 소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가 뭐가 있지? 애터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 맞아. 나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봐야지. 아,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다.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다. 내 자신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다. 내 배우자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들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꿈이 되는 거죠. 그 꿈에 대한 크기, 간절함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걸 품고 안고 잡고 가는데요. 가는 도중에 힘든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안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꿈의 크기와 간절함의 크기가 작으면 이런 웅덩이에 툭툭 걸려요. 그리고 큰 웅덩이를 만나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 집에 가버려.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이 꿈의 크기, 간절함의 크기를 크게 갖고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면 이 정도는 버텨야지. 이 정도 뭐 어려운 거 내가 이겨내야지. 라고 아예 마음을 딱 먹고 시작하는 거랑
해볼까 하고 시작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 부정적인 시선들, 거절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만나지 않을 순 없지만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결국 그 꿈의 크기와 간절함의 크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1월 하반기에 승급을 했어요. 근데 승급식을 4월 달에 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2021년도 상반기에 계속 축하를 받고 있어요. 로얄 마스터는 1월 하반기에 됐는데 그래서 계속 축제 분위기로 살아오니까 되게 맨날 신규 로얄 마스터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제가 로얄 마스터 승급을 하고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노래도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졌었고 제가 로얄 마스터 승급 도전하는 스토리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리더스 클럽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내 파트너들도 리더스에 들어올 수 있게 내가 해야 되는데 이제 파트너 중에 2분밖에 없어요. 리더스가. 다른 분들 막 우리 하위에 뭐 리더스 몇 명이다 뭐 이런 자랑하는데 사실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 밑에 파트너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되게 좀 이렇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엄두도 안 나고 코로나 오는데도 무슨 도전이야 막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그래서 그러고 있던 중에 이제 우리 로얄 리더스 클럽 이상의 컨퍼런스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한참 있다가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 중에 어떤 집계가 나왔냐면요. 직급자들이 나왔는데 직급 유지되는 사람들만 많고 신규로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규 직급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계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경영진 분이 앞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입이 돼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해도 괜찮지만 여러분 하위에 몇 단계만 내려가도 굶고 있어요. 여러분이 목표를 갖고 뛰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가져야 여러분 파트너에게 목표가 생기고 그래야 그분들도 함께 힘을 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던 답을 얻었어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파트너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제 계보돌 전체를 다 그려주고 저 로얄 마스터 코로나 총장 한번 돼보렵니다. 이러고서 선포를 했더니 저 로얄 마스터 언제 본부장 유지하고 언제 총장 도전하겠다. 이렇게 딱 선포를 했더니요. 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생기가 도는 거예요. 조직에. 제가 계보돌 전체를 그려주니까 그 조직도 안에서 송은경이 총장 가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가 다 보이잖아요. 내가 뭘 유지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것들이 보이니까 각자 그 리더분들에게 목표가 또 세워지게 되고 해보자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시작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유지해야 되는 계획들, 또 유지해야 되는 계획들, 그다음에 도전하는 계획, 이걸 조율해 나가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조율해가는 과정 중에 제가 느꼈던 것들. 물론 나중에 이제 생각이 잘 정리가 되고 바뀌어서 마무리가 잘 됐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도대체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요. 이 파트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파트너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희생당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자분들이 계시더라. 내 스폰서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자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왜 그렇게 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성장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꿈을 이루려고 하면.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 성장을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표를 갖고 움직일 때 스폰서의 목표가 같이 겹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같이 가면 조금 쉬운 거 아시잖아요. 혼자 단독으로 갈 때랑 같이 해서 힘 합쳐서 가면 훨씬 쉬워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그 마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스폰서의 계획과 딱 맞물리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직급을 간다 해서 나 힘들게 해요가 돼요? 아니면 너무 감사해요? 어떤 위치가 되겠어요? 땡큐예요, 땡큐.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왜 계세요? 그냥 놀러 오셨어요?
돈 벌러 왔지.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건 마음가짐이거든요. 내가 내 성장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 내 성장을 위해서 함께 도움의 파트너들이 함께 해주면 고마운 거고 스폰서가 함께 해주면 고마운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일의 진행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돼요. 내 조직이 성장하느냐, 내 팀이 성장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내 꿈을 이루어줘. 누가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요? 나밖에 못해요. 각자 다 우리 자기 꿈들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날 도와줘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도움이 손길이 없어서 성공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해.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내가 내 스스로를 돕는 게 하늘에 닿았을 때 나에게 도움의 손길이 온다고 박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나의 노력은 하늘에 닿지도 않고 땅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데 왜 도움의 손길이 나한테는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나 성공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같은 파트너들도 있더라. 누가 해줄 수 있냐?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을까요? 여러분 파트너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돕고 싶으세요? 제가 총장 가려면 본부장 두 분만 필요하잖아요. 두 분만 있어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총장 갈 때 3명이 갔어요. 양쪽에 본부장이 3명이 나왔어요. 근데 대실적에 3명, 소실적에 3명. 원래 대실적은 이제 컸으니까 갈 때 이제 함께 간다는 분위기는 원래 3명이었고, 근데 소실적은 사실 내가 안정적으로 조금 가려고 하면 2사람이 가는 게 훨씬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계보들 제가 그려드렸을 때 어떤 분의 우측에 붙어있는 어떤 한 국장님이 본인들의 조직이 보인 거예요. 전체 조직에서. 끝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위태롭게 서 있는 자기네 팀들을 본 거죠. 그 국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본부장님 총장 갈 때 저 꼭 본부장 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정말 눈에서 불이 났어요. 그분 눈에서.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파트너의 길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의 계보들을 알고 있고 아직 무리라는 걸 제가 그냥 안 펼쳐봐도 다 알아. 그런데 길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를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계보도 그려보자. 본부장 구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열심히 그렸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지. 빈칸이 너무 많은 자기 조직을 보면서 갑자기 힘이 빠져서 이번에는 쟤는 좀 힘들겠네요. 그치만 우리 바로 이 스폰서가 이제 본부장 갈 때 내가 유지하고 내 파트너가 국장 꼭 갈 수 있게 거기에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벌써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찾는 데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분의 눈에 다시 막 생기가 돌면서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그 리더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본부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이 말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줬다고 생각한다. 우리 이 희망을 버리지 말자 하면서 그 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계속 사람 찾기를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부업가들 이런 분들을 가서 미팅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분 찾을 때마다 본부장이 여기 사람 찾았어요. 이분 도전하기로 했어요. 막 이렇게 그 움직임들이 여기 찾았어요. 이러면서 너무너무 그 팀이 좋아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분 아직 가기 힘든데라고 하는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스폰서 마음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성공하고 싶고 해내고 싶은 마음으로 뛰고 있는 그 파트너를 보는 스폰서 마음이 어떻게 변해갔냐면 막말로 내가 총장 수장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이 팀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총장 수장을 다 쏟아서 그 팀을 키우진 않았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거의 다 찾아서 갔어요. 거의 다 찾아서 갔어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 팀워크라는 게 진짜 없는 사람들도 다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지금 그렇게 도전한 그 팀이 똘똘 뭉쳐서 오토 판매사 만들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 두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오토 판매사 한 명이 나오면 그 좌우에서 다음 오토 판매사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지금 똘똘 뭉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팀을 보면서 아, 진짜 도전하길 잘했다라고 마음 먹게 해준, 그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 팀들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답은 나왔죠. 여러분이 그런 파트너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스폰서들이 돕고 싶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도전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조율해 가는 과정 중에 진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나? 나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파트너들 막 힘들어하는 파트너 보면 내가 괜히 간다 그래갖고 저 사람 저렇게 힘들게 만드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다잡아줬던 게 스폰서가 아니고 파트너였어요. 제 실적의 탑 리더분이 저에게 내가 이쪽 신경 안 쓸 수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쪽 해갖고 이번에 반드시 도전하세요.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센터에 총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센터에 로얄 리더스 클럽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서 그분이 단단하게 이렇게 힘을 줬어요. 저에게. 제가 흔들릴 때마다 아니라고, 이번에 가야 된다. 이쪽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이쪽 만들어가지고 갈 생각만 해라. 이렇게 해주셨던 분이 파트너였던 거예요. 여러분, 꼭 스폰서만 파트너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파트너도 때론 스폰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뭐 스폰서는 물론 파트너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 참 좋겠다. 제가 굉장히 많은 용기를 얻었고 되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감정을 읽어내는 기계를 어떤 한 사람이 개발해서 식물에게 연결을 해놓고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식물이 감정 표현을 했어요. 아, 행복하다, 시원하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고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봤어요. 어떻게? 이 식물을 한번 태워보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했는데 이 식물이 희한하게 감정 표현을 했대요. 무섭다. 여러분, 이게 생각의 힘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 순간부터 그 생각에는 힘이 생겨서 가장 먼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주변에 퍼지게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코로나인데 무슨 직급 도전이야. 코로나인데 무슨 사람도 못 만나는데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아,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인터넷에도 파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난 잘 못하겠어, 이 상황. 이런 생각.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적용이 되고 그 생각은 순식간에 퍼지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긍정적인 생각. 된다는 생각. 한번 해봅시다. 까짓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면 못하겠어요? 상황은 똑같아도 어떤 기운으로 일을 하면 될 것 같으세요? 그죠?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 팀도 했는데 왜 우리 팀은 못해요? 한번 해봐요. 라고 파트너분들이 좀 얘기해보세요. 우리 구현이 본부장님 빨리 총장 가세요. 라고 좀 해보세요. 엉덩이 걷어차야 내가 올라가지. 뭐 이러면서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은 우리가 다 똑같이 처해져 있는데 그 생각에 따라서 진짜 재밌고 신나게 일할 수도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항상 품으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서로에게 주는 그런 팀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각자의 품고 있는 이 꿈을 내 가슴에 이렇게 품고 감히 실패할 용기를 좀 가져보세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100%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실패할 용기를 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까짓거.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이 코로나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이 표정에서 이 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아, 우리 저 팀하고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요즘에는 스폰서 보고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런 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박수 한번 보내